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응력 변형률 선도,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중요한 선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 인장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장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프를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S, 그 다음에 스트레인의 S 해가지고 SS 다이아그램 또는 SS 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우리가 원점에서 A까지의 요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응력을 가하면 그 재료는 변형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요 관계가 비례해서 이렇게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비례한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크라는 사람이 이 구간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하더라 이러한 관계식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후크의 법칙은 우리가 어, 수직응력에 대해서 수직응력에 대해서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이, 그러니까 응력을 가하면 어떤 재료가 변형이 되는데 서로 힘에 가해진 양만큼 서로 비례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선도로 나타내면 응력과 변형률은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가 탄성 한도가 아니고 비례 한도가 되겠죠. 자, 비례 한도 내에서 이렇게 어,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응력과 변형률이 이렇게 비례한다 그래서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라고 놓으려면 우리가 거기에 상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비례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례상수는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비례하는데 직선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각각 다른 이러한 증가 선도가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요 기울기 값을 주어야지만이 하나의 선도로 이렇게 특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바로 비례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후크의 법칙에서는 수직응력에 따라서 우리가 선도가 비례한도 내에서 이렇게 선도가 그려지는데, 이때의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비례상수로 이렇게 2로 이렇게 어, 2로 이렇게 이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종탄성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로 탄성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로를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는 우리가 한자로 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삼열 종대, 뭐 사열 종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쓸 때는 뭐 삼열 행대, 뭐 사열 행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2를 우리가 비례상수 값을 2로 이렇게 쓰고, 요걸 읽을 때 요걸 우리가
세로 탄성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세로 탄성 계수 또는 종탄성 계수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얘기해서 영계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울기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응력과 변형률은 우리가 기울기 값,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정해주면 서로 이러한 비례하는 이러한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응력은 2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하고 기울기 값이 이 값으로 해서 이렇게 같아지는데, 이때의 이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력을 구하는 거는 그 재료의 단면적으로 거기 재료에 가해진 수직 하중을 우리가 나눈 값이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수직 응력은 그 재료에 가해진 힘을 그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수직 응력이다.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하는 거, 입실로는 원래 그 재료의 길이에서 나중에 늘어난 길이의 B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우리가 L분의 람다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입실론 대신에 L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입실론은 2L분의 람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분의 P는 2L분의 람다다 요 식을 가지고 요 람다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람다라고 하는 느름량 우리가 이제 변형량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직 하중이 인장 하중이 했을 때는 이게 느름량이 되는데, 요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 양을 구하는 식, 이 람다는 A 2분의 PL이라는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후크의 법칙에서 우리가 하중이 작용할 때 그 재료에 얼마만큼 느름량이 발생되는지, 변형량이 발생되는지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식은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면 편합니다. 이 후크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그마는 A분의 P, 그 다음에 입실론은 L분의 람다를 대입해서 이렇게 유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A2분의 PL이다. 여기에서 A는 재료의 단면적이고, E는 세로 탄성 계수, 그 다음에 P는 그 재료에 작용하는 하중, 그 다음에 L은 재료의 길이, 원래 길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로 탄성 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기울기 값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재료가 발명됐을 때 우리가 인장 실험을 하게 되면 요 세로 탄성 계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KS 규격집이나 이런데 재료의 이런 특성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보면 요 어떤 재료의 세로 탄성 계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찾아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는 요 이 값이 얼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요 이 값을 구하여라, 다른 값들을 주고 이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료에 대한 탄성 계수 값은 우리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재료 중에 요 이제 후크의 법칙에 나오는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가 영광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을 때 곡선인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세로 탄성 계수가 2.1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퍼 센티미터의 자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나오는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을 거고, 그
그 다음에 다른 재료들도 만약에 문제가 주어지면 세로 탄성 개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에서는 아까 남다는 A2분의 PL이다 이렇게 이러한 식인데, 우리 책에서는 요 람다 대신에 우리가 델타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 값을 우리가 다른 책에서는 람다로 표기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혼돈하지 않으시면 되고, 일반적인 책에서는 우리가 요 길이 변형량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자, 봉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재료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단면적이 줄어들면서 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값이 우리가 느름량 람다가 되고 원래 길이가 L이 되죠. 그래서 L분의 람다가 우리가 변형률 이렇게 됩니다. 변형률은 그래서 L분의 람다가 되고, 여기에 원래 직경이 D고 나중 직경이 D-일 때 요 직경의 변화된 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주로 델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델타는 D 마이너스 D 다시 요 양, 그러니까 직경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 주로 델타로 나타내고, 길이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주로 람다로 나타냅니다. 다른 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혼돈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길이 느름량을 델타로 표기했구나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길이 변화량을 델타로 표기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길이 변화량은 람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직경 변화량을 델타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입실론 다시라 그래서 이거는 길이 변화율이고, 우리가 입실론 다시라 그래서 D분의 델타, 직경이 얼만큼 변화됐느냐 요걸 나타내는 건 우리가 직경 변화율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시면, 자, 설명드렸던 우리 책에서는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왕 나온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화송의 비라고 있는데, 포화송의 비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변화율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포화송의 B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우리가 포화송의 B라고 하는데, 재료의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면 세로 변형과 가로 변형이 이렇게 발생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늘어나면서 직경은 줄어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 탄성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탄성 한도 내에서 세로 변형률을 우리가 입실론으로 나타내고 가로 변형률을 입실론 다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천장에 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거를 하중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면서 직경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원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이때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원래 직경은 우리가 D였는데, 자, 길이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직경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수축된 직경을 D-라고 하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입실론 세로의 변형률은 원래 L이었는데 람다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람다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비율, 그러니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요 비를 우리가 세로 변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L분의 람다 이렇게 나타내고,
자, 가로 변형률 입실론 다시라고 하는 거는 자, 요 직경이 원래 D였는데 자, D 다시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D 마이너스 D 다시를 하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델타라고 하자. 그래서 D분의 델타를 우리가 세로 가로 변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L이었는데 나중에 길이가 L 다시다 그랬으면 자 람다는 L 다시 마이너스 L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우리가 세로 변형량이고 이게 이제 가로 변형량인데 직경 변형량인데 요거의 각각의 비를 세로 변형률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포화송의 비라고 하는 건 뭐냐? 요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의 비를 우리가 포화송의 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요 세로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의 비, 요 비율을 우리가 포화송의 비라고 하고 우리가 요거 누라고 있죠. 누 또는 이렇게 뮤, mu, 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 또는 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책에서 주로 많이 표기하는 거는 뮤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뮤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자 이렇게 뮤라고 표기를 하고 이걸 포화송의 비다. 그래서 포화송의 비는 뭐냐?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포화송의 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포화송의 비의 역수 이거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송 수라고 합니다. 포화송 B의 역수를 포화송 수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는 M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포화송의 B는 M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포화송의 B는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 그러니까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 이렇게 표시하고 포화송의 수 m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역수니까 입실론 다시 가로 변형률 분의 세로 변형률 이렇게 표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화송의 비 또는 포화송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형률 나온 김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이게 후크의 법칙은 우리가 이러한 변형률하고 응력이 서로 비례하는 그러한 비례 한도 내에서 비례하는 그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느름량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세로 탄성 개수 같은 경우에 이 값은 우리가 변형률분의 응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아까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값은 입실론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자 A2분의 PL이라 그랬는데 요 A분의 P가 뭡니까? 시그마죠. 시그마. 그래서 2분의 시그마 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L이 빠졌네요. 자 L. 자 그래서 람다는 2분의 시그마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 기본식을 이용해서 요 기본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P를 뽑아낼 건지 뭐 E를 뽑아낼 건지 람다를 뽑아낼 건지에 따라서 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탄성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로 탄성 계수는 우리가 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의 이러한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밀면 전단력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사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사각형이었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요. 자,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요 찌그러진 요 각을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하고 여기에 요 높이를 우리가 틈새 높이 해가지고 이걸 L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찌그러진 요 거리 요만큼 찌그러졌죠. 이걸 우리가 찌그러진 길이를 변형된 길이를 람다 s 이렇게 표기하면 삼각함수에 의해서 탄젠트 파이는 자, L분의 람다 S다라는 식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 탄젠트 파이를 우리가 자, 감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자, 감마라고 표기를 하게 되고 요거를 우리가 가로 변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 변형률 또는 가로 변형률이 아니라 전단 변형률,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률이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L분의 람다 S다. 자, 이때에 자, 후크의 법칙에 따르면 전단력에 의해서도 전단 응력과 자, 전단 변형률은 서로 비례합니다. 서로 비례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전단 응력에 의해서 타우와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 사이에도 이렇게 비례한도 내에서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서로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타우는 감마와 서로 비례한다는 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아까 수직응력과 마찬가지로 같다고 놓으려면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전단응력의 경우에 우리가 비례상수를 우리가 g를 넣어줍니다. g. 그리고 나서 이 g를 우리가 자, 아까 2는 세로 탄성 개수라고 했죠. 얘는 우리가 가로 탄성 개수라고 하고 자, 아까 보시면 그거는 수직 응력에 의해서 발생됐는데 여기에서는 전단 응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탄성 개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단 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로 탄성 개수에서 가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자식 표현은 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행탄성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한자 표현을 많이 안 쓰니까 주로 이제 가로 탄성 개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탄성 개수니까 전단 탄성 개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g 값을 넣어주게 되면 타우는 자, 비례상수 g 값을 넣어서 g 값마다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 후크의 법칙에 의한 전단 응력에서의 우리가 응력 관계식이 되겠습니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는 g 값마다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단 하중을 그 재료의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기 때문에 A분의 P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우리가 감마라고 하는 변형률은 자, L분의 람다 S 원래 틈새 높이분의 변형된 양 이렇게 이걸 우리가 감마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변형률, 전단 변형률. 그래서 감마 대신에 L분의 람다 S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자, 분수식은 자, 이렇게 클로스로 곱해서 우리가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PSL은 AG 람다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람다 S만 놔두고 AG를 이항하면 AG분의 PS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전단력에 의해서 찌그러진 양 요걸 우리가 나타내는 아까 보시면
요 찌그러진 양이 바로 변형량이 되겠죠. 찌그러진 양을 구하는 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람다 s는 자, a 지분의 PS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분의 PS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타우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G분의 타우 L 이렇게 아까 우리 세로 변형률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A 2분의 PL을 했을 때 A분의 P를 시그마로 나타내고 2분의 시그마의 L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여기에서도 타우 S는 G분의 타우 L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의 212페이지에 보시면 최적 탄성 개수가 나옵니다. 최적 탄성 개수는 수직 응력과 최적 변형률과의 B는 동일 재료에 대해서 일정하고 이것을 최적 탄성 개수 K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K는 입실론 V, 그러니까 최적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입실론 V, 최적 변형률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시그마는 자, 입실론 V하고 이렇게 비례하는데 요걸 비례상수 K를 넣어줘서 이걸 최적 탄성 개수다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요 최적 탄성 개수에 관한 식으로 쓰면 입실론 V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응력입니다. 열 응력도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떠한 금속이나 이러한 것들은 힘을 온도가 변화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변화됐을 때 이 재료가 얼마만큼의 응력을 받느냐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열 응력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PPT를 하나 찾아서 자, 열응력입니다. 자, 열응력. 자, 물체가 구속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인 경우에는 자, 온도의 변화가 생겼을 때 늘어나거나 또는 수축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물체가 구속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거나 수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구속을 받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응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응력을 우리가 열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열응력 시그마는 우리가 알파 델타 t,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평창 개수를 나타냅니다. 자, 선평창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금속이 열을 받으면 얼만큼 늘어나는지 이 지표를 만든 게 우리가 선평창 개수예요. 그래서 선평창 개수라고 하는 거는 1도씨가 올라가면 몇 미리가 늘어나는지 요걸 나타낸 걸 우리가 선평창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 따라서 이 선평창 개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평창 개수가 크면 온도에 따라서 이게 변화되는 양이 많은 거, 자, 이러한 지수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선평창 개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자, 원래 뭐 T1이라는 온도에서 T2라는 온도가 되었을 때 얼만큼 늘어나느냐 요걸 이제 나타내는 게 선평창 개수가 1도씨 올라갈 때 얼만큼 길이가 늘어나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량이 T2-T1
우리가 이 T2 마이너스 T1을 우리가 델타 T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온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델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대문자 델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그 소문자 델타는 우리가 그 아까 길이 변화량을 나타냈는데, 요 대문자 델타는 어떠한 변화된 양을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표시를 쓸 때 델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량 이렇게 하면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2 마이너스 T1, 그러니까 T1이라는 온도에서 T2라는 온도로 이렇게 변화된 요 차이 값을 델타 T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온도 변화량과 온도 변화량의 선평장 개수를 곱한 값은 우리가 열응력하고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시그마 열응력은 알파 델타 t와 서로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비례한다는 걸 같다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자 이렇게 y축을 응력이라고 하고 저 x축을 아까 알파 델타 t 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비례하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데, 요 이제 기울기 값이 어느 거냐 요걸 나타내는 요 기울기 값을 하나 정해 주려면 거기에 비례 상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례 상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 비례 상수를 우리가 여기에 2라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시그마는 2 알파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비례상수 2를 우리가 요 비례상수 2가 아까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서 세로 탄성계수에 썼던 그 비례상수를 여기에서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자 2를 넣어줘 가지고 0 우리가 종탄성 개수, 세로 탄성 개수 또는 0 개수 이렇게 명칭을 부른다 그랬었죠. 자, 요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열응력이라고 하는 시그마는 2 알파 델타 t, 그래서 T2 마이너스 T1이라는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열응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재료가 열을 받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 온도가 올라간다면 늘어나야 되는데, 양쪽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고 있으면 자 얘가 늘어나고 싶은데 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못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는 상대적으로 압축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축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 요게 바로 열 응력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온도가 내려가면 얘는 수축이 되어야 되는데 길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꽉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얘를 인장하는 하중을 받게 되는 거죠. 재료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랬을 때 받는 이러한 응력, 이게 바로 열응력이다. 그래서 열응력을 구하는 식은 시그마는 2 알파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T1은 처음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T2는 나중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자, 알파라고 하는 거는 선평창 계수인데 1도씨 올라갈 때 몇 미리 늘어나느냐 요걸 계수값으로 정해 놓은 게 바로 선평창 계수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러한 선평창 계수값도 다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면 재료가 온도가 변화됐을 때 얼만큼의 응력을 받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열에 의해서 변형률, 그러면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후쿠의 법칙에서 자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이렇게 배웠었기 때문에 자 변형률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는 방금 전에 열응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 알파 델타 t, T2 마이너스 T1이라 그랬는데 요
2분의 2 알파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이 값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알파 t2 마이너스 t1 이게 바로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변형이 되는지 나타내는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률 입실론은 알파 T2-T1, T2-T1은 델타 T로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이걸 다시 나타내면 알파 델타 T다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양 남다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남다는 자 우리가 입실론은 L분의 남다다 이렇게 세로 변형량 남다는 여기에서 입실론 L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입실론은 아까 요 위 식에서 우리가 알파 델타 T라 그랬죠. 그래서 입실론에다가 L을 곱하면 되니까 알파 델타 T에다가 L을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변형량 남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는 알파 T2 T1 곱하기 L이 되고 이건 T2 T1을 델타 T로 나타내면 알파 델타 T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에 의한 힘 우리가 P 값을 구하면 자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러한 자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응력은 작용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힘이라고 하는 P 값은 시그마 곱하기 A입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가 아까 시그마가 맨 처음에 배웠던 2 알파 델타 T였죠. 그래서 2 알파 델타 T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게 되면 자 우리가 P는 2 알파 T2 마이너스 T1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요 T2 마이너스 T1을 델타 T로 나타내면 2 알파 델타 T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열응력을 구하면 열응력을 우리가 이용하면 우리가 변형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형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힘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서 응력, 열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평창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한 것과 서로 비례한다. 그래서 이때 비례상수를 써서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례상수는 세로탄성 계수 2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그마는 2 알파 델타 T다. 요거 하나만 알아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후쿠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변형률, 그다음에 변형량, 그다음에 힘을 이렇게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열응력과 변형률은 길이와 단면적에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 응력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열 응력에서 물체에 어떤 구속을 가해서 자유로운 변화를 방해하게 되면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힘은 물체 내부에 저항력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 저항력을 단위 면적에 대해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열응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선평장 계수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이라고 하는 거 열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2 알파 델타 T다. 자, 그래서 쭉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송의 B는 아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비틀림인데 자 비틀림 하중에 대한 것도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틀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토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원형 단면의 봉을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축선에 직각인 평면의 우력
자, 우력 이거 회전력이죠. 회전력 T를 작용시키면 축은 비틀림 응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이 회전력, 우력을 우리가 비틀림 모먼트 또는 우리가 토크라고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토크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자, T라고 하는 회전력, 토크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여기에 CA라고 하는 요 축선상에 있던 게 이렇게 B라는 요 각도로 이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때 요 비틀린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자, 우리 책에서는 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기호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때 요 각이 우리가 이제 세타인데 요 이제 원의 호, 이 그 요의 원 호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미세 각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요 A부터 D까지의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요 비틀어진 요 각을 우리가 아까 세타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감마라고 하자. 감마라고 하고, 그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세한 각이기 때문에 호인데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직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감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젠트 세타는 L분의 S, 즉 이걸 L분의 R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률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타우는 G 감마라는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감마는 G분의 타우니까 요 감마 대신에 G분의 타우를 넣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 L분의 GR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틀림 응력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비틀림 응력과 토크와의 관계식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 우리가 이 적분하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적분에 의해서 응력과 토크와의 관계식을 구하면 최종식은 우리가 T라고 하는, 자, 토크 비틀림 모먼트 값을 우리가 타우 곱하기 ZP라고 하는 요 ZP를 우리가 극 단면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극 단면계수에다가 전단력을 곱한 값이 우리가 토크가 된다. 이렇게 요 식은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비틀림 응력을 우리가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비틀림 응력과 토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타우 로를 우리가 임의의 반경, 요 타우 로, 요 부분에 임의의 반경 로에서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우리가 타우 로라고 하고, 자, DT는 미소 단면, 자, 미소 단면 DA에서 작용하는 미소 토크라고 하자. 그러면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힘은 우리가 P는 시그마 곱하기 A, 그러니까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응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T는 타우로 DA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걸 정리하면 자, R분의 타우로의 자승 DA다. 그래서 자, 비례식으로 이걸 풀게 되면 타우로는 R분의 타우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우리가 극 단면계수 ZP를 우리가 보면 원인 경우에 ZP 값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원형에 대한 우리가 극단면계수, 단면계수, 뭐 극관성 모먼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외워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외워 놓으시고, 자, 원인 경우, 원인데 이제 중실축 안이 다 차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직경이 D인 경우에 극 단면계수 ZP 값은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되고, 중공축인 경우,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에 ZP 값은 우리가 안쪽 지름이 D1이고 바깥쪽 지름이 D2인 경우에 극 단면계수 값은 16분의 파이 D의 3승 1-x의 4승. 요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외경의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D2분의 D1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동력은 자, 단위 시간당 행한 일을 우리가 동력, 파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힘 곱하기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하는 그 자체가 일이 아니고, 그 힘을 가해서 일정량을 이동시켜야 일정 거리를 이동시켜야 이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힘 곱하기 거리가 1인데 요걸 이제 단위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우리가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속도가 되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힘 곱하기 속도 하면 이게 이제 동력이다. 그러면 이제 회전 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 오메가 요게 이제 회전 속도가 되죠. 그래서 요 V 대신에 R 오메가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PR이 우리가 뭡니까? 그 모먼트가 되는 거죠. 비틀림 모먼트. 자, 힘 곱하기 반지름. 요 값이 우리가 비틀림 모먼트입니다. 그래서 FR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FR이 우리가 이제 비틀림 모먼트이기 때문에 T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동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동력은 어, 힘 곱하기 속도고, 이걸 우리가 저기 속도를 R 오메가로 이렇게 표시해서 요 FR을 우리가 T로 표시하면 T 오메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회전 속도는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거는 60분의 2파이 n t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의 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요 1p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학 단위에서의 우리가 마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마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동력을 쓸 때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력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마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평균적으로 봐보니까 한 마리가 75kg을 1m 옮기는데 한 1초 동안 일을 하더라. 이러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75kg 포스 미터 퍼 세크 요걸 우리가 1마력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기호로는 1p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HP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호스 마력 해가지고 호스 파워 해가지고 HP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ps는 75kg 포스 미터 퍼 세크. 그리고 이제 SI 단위에서는 우리가 킬로와트를 동력의 단위로 써요. 그래서 SI 단위에서는 102kg 포스 미터 퍼 세크가 1kW입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의 마력과 SI 단위의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1kg 미터 퍼 세크는 75ps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걸 다시 102분의
75분의 1 PS, 그 다음에 102분의 1 킬로와트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P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파워 해가지고 P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T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틀림 모먼트 곱하기 각속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각속도는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60 곱하기 75 t 곱하기 2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PS 마력인 경우에. 그래서 요 t 값은 2파이 n 분의 60 곱하기 75 h 이렇게 써서 요걸 우리가 정리하면 716.2 분의 n분의 h 해가지고 킬로그램 포스 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전하는 분당 회전수 rpm을 나타내는 거고, h는 ps 마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크라고 하는 비틀림 모먼트 구하는 식은 우리가 ps 그러니까 공학 단위의 마력을 이용하면 716.2 n분의 h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요걸 이제 킬로와트로 나타내는 SI 단위로 우리가 구하면 60 곱하기 75가 아니고 이때는 102가 되죠. 그래서 102분의 t 곱하기 2파이 n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t 값을 정리하면 2파이 n 분의 60 곱하기 102h 이렇게 나타내서 974분의 nh다. 여기에서 n은 rpm, h는 우리가 SI 단위 마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서 동력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219페이지에 우리가 동력에서 비틀림 모먼트 값 토크 T 구하는 거 우리가 PS 마력으로 구할 때, 그 다음에 SI 단위인 킬로와트로 해서 구할 때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쭉 내용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자, 보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